안녕하십니까. 생산라인 모니터링 채팅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할 1팀 불량난 준석이 팀장 이준석, 부팀장 김수영, 팀원 김동호, 이승환, 장유준. 최지윤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마지막 Q&A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및 구성 및 역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작업 검사의 한계입니다. 수작업 검사의 정확도는 평균 60%에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련 노동자 감소 및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현장의 숙련 노동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수작업 품질 검사의 체계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기반 품질 관리로의 전환입니다. AI 기반 머신 비전 시스템이 수작업 대비 추가로 20%에서 30%의 결함을 더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욜로 기반 원단 불량 검출 연구 활성화입니다. 욜로 모델을 활용한 실시간 원단 결함 검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및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 및 유지 보수입니다. 플라스크 서버를 중심으로 웹, MFC, C샵 윈도우 폼 등 각 기능을 독립된 모듈로 분리하여 설계하여 향후 검출 항목 추가나 장비 확장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불량 검출입니다. 욜로 V8 모델을 활용한 제품 불량 자동 검출 기능을 구현하였고 이로 인해 수작업 검수 대체를 통한 검출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입니다. 전체 관리자 정보, 불량 검출 이력, 채팅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였고 플라스크 서버 연동을 통한 불량 발생 기록의 저장 및 조회, 관리자 간 채팅 내역 관리를 통한 원활한 소통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연동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한 현장 장비 제어 및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을 구현하였고 원격 모니터링 및 현장 제어가 가능한 통합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 및 사용 언어입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였고 언어로는 C#, C++, 파이썬,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였습니다. 제작으로는 윈도우 4, MFC, 플라스크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입니다. TCP/IP, 소켓 I/O, HTTP, RS232 통신을 사용하였고 플랫폼으로는 라즈베리 파이,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과 SQLite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구성도입니다. 한 번씩 확인만 해주시고 뒤에 가서 따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와 현장 관리자입니다. 서버와 현장 관리자는 서버는 현장 관리자에게 TCP/IP 통신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현장 관리자의 경우 HTTP 통신을 이용해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각 기능은 뒤에 가서 따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버와 전체 관리자입니다. 서버와 전체 관리자는 소켓 I/O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다음은 라즈베리 파이와 현장 관리자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현장 관리자는 시리얼 통신인 RS232 통신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와 현장 카메라입니다. 서버는 현장 카메라에게 TCP/IP 통신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현장 카메라는 서버에게 HTTP 통신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순서도입니다. MFC 엣지 컨트롤러인 현장 관리자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출력이 되며 로그인 실패 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고 로그인 실패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그인에 성공을 했다면 메인 GUI 화면이 출력이 되고 그 중에서 온도 센서 모니터링, 컨베이어 벨트 제어, 환풍기 제어의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와 RS232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게 되고 검출 영상 모니터링 화면의 경우 서버에서 영상을 가져와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에 대한 인계값을 수정이 가능하고 통신에 대한 값을 수정할 수 있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정지의 경우 라즈베리 파이와 서버 동시에 알람을 보내게 되어 작업자부터 전체 관리자까지 비상정지가 눌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시작을 하면은 GPIO가 초기화가 되고 비상정지 인터럽트가 등록이 됩니다. 메인 기능으로는 센서 모니터링, MFC 명령 제어, 하드웨어 비상정지가 기능이 있고 센서 데이터를 온도, 습도 센서 데이터를 읽어 RS232 통신으로 현장 관리자에게 보내주게 되고 현장 관리자는 그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MFC 명령 처리 같은 경우 현장 관리자가 보낸 명령에 따라 각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하드웨어 비상정지의 경우 실제 작업자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현장 관리자에게 그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럼 현장 관리자는 비상정지가 눌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상정지를 누르게 되면은
환풍기를 제외한 모든 모터가 정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플라스크 서버입니다. 플라스크 서버는 5가지의 주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센서 정보 읽기, 불량 이벤트 처리, 웹 영상 송출, 채팅 메시지 처리, 비상정지 처리, 이 5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카메라입니다. 현장 카메라가 시작이 되면은 카메라를 열고 롤러보드를 로드한 뒤 프레임 처리 루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레임 처리 루프의 2가지 주요 기능으로는 캡처 추론과 표시 로그입니다. 캡처 추론의 경우 카메라에 프레임을 가져오고 롤러 추론을 실행한 뒤 바운딩 박스와 신뢰도를 그립니다. 그 후 검사 결과와 영상을 서버로 보내고 다음 프레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표시 로그입니다. 검출 경과가 나왔을 시 실제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게 데이터 그리드 뷰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출력하여 실제 작업자가 확인 가능하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관리자입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출력이 되며 로그인 실패 시 로그인 실패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만약에 로그인에 성공을 했다면 대시보드 화면이 출력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온도, 습도 표시가 되고 온습도에 대한 추이 그래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메뉴 기능으로는 불량 확인 페이지, 회원 관리 페이지, 세팅 페이지, 비상정지, 로그아웃 5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여기서 불량 확인 페이지, 회원 관리 페이지, 세팅 페이지의 경우 서버에 접속하여서 DB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다시 주는 식으로 해서 사용자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비상정지의 경우 서버로 알람을 보내서 현장 전체 관리자부터 작업자까지 모두 다 비상정지가 누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을 누르면 세션이 종료되고 마무리됩니다. 다음 발표는 강효준 팀원이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샵 윈폼을 부르는 현장 카메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날 중앙 ROI의 샘플 유저 시 정상이나 검출에 따라서 좌측 상단의 텍스트가 출력이 되며, 또 만약에 모드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 스캔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모드 출력사 상태가 바뀌며, 또한 앱 우측 하단인가? 우측 하단에 분량을 넣어서 그동안 들어온 샘플의 분량이 얼마인지 서술되어 있으며, 또한 플라스크 서버와 연결이 상태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버튼 색깔과 그리고 글자가 달라지게 또 구현을 해놨으며, 또 데이터 그리드 뷰를 통해서 발견된 시간, 그리고 결함의 종류, 결함의 개수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빠르면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 HTTP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기로 했으며, 또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 오닉스 모델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HTTP를 이용해서 모니터 화면이 영상 비동기적으로 전송하는데 이미지 데이터, 그 결함의 여부, 그 상태, 그 시간들은 비동기적으로 전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욜로를 통해서 저희는 욜로를 통해서 구멍이나 그리고 실밥을 검출하고, 그리고 HSP를 통해서 그 얼룩 검출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욜로를 통해서 실밥이나 구멍을 검출을 하되, 만약에 실밥이나 구멍이 없을 경우 HSP를 통해서 얼룩 검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론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추론을 하기 위해서 텐서를 이용하게 했는데, 텐서를 통해서 만약에 실밥이나 아니면은 그 구멍의 확률이 높은 경우 중에서 확률이 높은 거를 검출을 삼아서 출력하려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통해서 C 윈폼 통해서 결을 검출했을 때 어떻게 이제 C샵으로 보내는 플라스틱을 통해서 서버 전송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결합이 검출됐을 때 set effect 플라스틱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전송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전송했을 때 결함이 발견된 시간이나 결함이 발견된 타입이나 결함의 수를 또다시 URL에 전송된 플라스틱 서버를 통해서 비동기적으로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이제 팀 김동우 씨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욜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학습을 완료하면 이 4가지 그래프가 생기는데, 첫 번째 PR 그래프,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P 그래프는 그 검출 옵션 중에서 얼마나 오류를 맞추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R 그래프는 실제로 그 불량품을 얼마나 찾아내는지,
놓치지 않는지 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F1 그래프는 모델의 정밀함과 리콜 값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실밥과 구멍 이 두 가지 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실밥이 아래에 있어요. 그 이유가 구멍은 그 실밥에 비해서 모양이 뚜렷하고 단순하게 생겼지만 실밥은 반대로 모양이 얇고 복잡하게 생겨서 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표들은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와 노멀라이징인데 컴퓨전 매트릭스는 모델의 검출률을 보여준 표고 가로축은 이제 실제 정답률, 세로축은 모델의 예측입니다. 그 노멀라이즈는 이 표의 그 비율을 보여준 표고요. 구멍은 98% 그리고 실밥은 87%로 앞서 말했듯 구멍이 실밥보다 더 잘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욜로 모델 중에서 V8을 썼는데 그 이유는 이미지 처리 시간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빨랐으며 CPU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점 때문에 저희는 이 V8을 썼습니다. 다음은 이제 얼룩을 검출한 코드인데 여기 find contour 이 코드가 이제 얼룩 후보를 찾아내는 코드이고 컨트롤 에리아는 그 미세한 노이즈를 건너뛰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운디 렉트가 그 해당 부분을 네모 처리하는 코드이고요. 마지막으로 디텍트 박스가 그 해당 그 부분을 얼룩으로 판단하는 코드입니다. 여기 내부인 코드가 ROI 이렇게 네모 표시해서 저희 잡아내는데 그 해당 좌표를 전체 화면 좌표로 변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주얼 대신에 HSV로 이제 전하는 코드를 썼는데 비주얼보다 HSV가 환경에 따라서 조명과 그런 부분을 이제 더 확실하게 색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는 HSV로 썼고요. 이 코드가 현재 픽셀이 주변 평균색과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쓰인 코드입니다.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화면이 저희가 이제 인계값을 계산하는 화면인데 저희가 옆에 있는 이 슬라이드 바로 이제 인계값을 조절하면서 현재 환경에서 더 잘 잡을 수 있게 그 인계값을 설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드웨어 중에서 분류기입니다. 이 나무 젓가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직접 설계했고 제작하였고요. 처음에는 여기 옆에 달아갖고 옆을 쳐는 형식으로 하려 했으나 그 미세한 진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옆을 쳐는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하고 조립한 형식으로 제작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혹시 모를 고장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와 조립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팀원 이승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회로도입니다. DC 모터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하였고요. 그리고 DHT 센서, 11 센서, 온습도 센서로 인하여 온습도 센서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스텝 모터, 즉 환풍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는 화면 앞에 달아두었는데요. 적외선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가 잠시 가동을 멈추고 이제 불량 유무를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게 되고 그럼 이제 서버 모터 불량 분류기가 이제 불량일 경우에는 이제 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LED 3개가 있는데 초록색 LED는 이제 가동 중일 때, 노란색 LED는 지금 그 불량 유무 확인할 때, 또 빨간 LED는 이제 비상 정지할 때 켜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패킷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온도 28.5도에 습도 45.2%, 모터 속도 1단 상태를 9바이트 패킷으로 구성하여 RS232 통신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패킷 시작 표시부터 패킷 종료 표시까지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값들을 전부 16진수로 변환을 하여 최종 패킷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패킷, 근데 CS 체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킷 시작 표시와 패킷 종료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XOR 형식으로 적용을 하여 나온 값입니다. 체크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중간에 변조되거나 깨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컨베이어 벨트 속도 제어입니다. 이제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오프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정지하게 됩니다. 이제 듀티 값은 총 0, 1, 2, 3이 있는데 0은 이제 멈추는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1, 2, 3이 있는데 이제 1은 50, 2는 75,
상온 100%입니다. 그 값이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인자값은 기본값입니다. 다음은 IR 센서 기반 컨베이어 벨트 동작 제어입니다. 이제 IR 센서가 이제 옷감을 감지하게 되면 이제 부저가 울리는데요. 부저가 울림과 동시에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정지를 하고 노란 LED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상인지 불량인지를 이제 상태를 수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동안 2초를 대기하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온 리썸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줍니다. 불량 분류기 즉 서버부터에 보내주는데 그 이유는 뒷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록 LED로 변형되어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감지 방지를 위하여 3초 동안 대기를 합니다. 불량 분류 제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은 제가 지정한 시간 동안 시간 후에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서버 불량 분류 제어기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량 분류기 신호가 오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종료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작업 종료 처리가 되어야 이제 다음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다음은 환풍기 제어입니다. 환풍기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초 간격으로 이제 온도를 확인하고요. 60도 이상이면 이제 환풍기가 작동을 하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제 환풍기가 작동이 정지됩니다. 이제 환풍기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좀 경고 표시해서 이제 보여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친구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장 관리자 기능 구현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통신 구조를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는 센서와 모터를 직접 제어하고 현장 관리자는 중앙 제어 그리고 플라스크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담당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현장 관리자는 시리얼 통신으로 그리고 현장 관리자와 플라스크는 TCP/IP와 HTTP로 두 채널로 통신을 합니다. 여기 TCP/IP에서는 불량 감지나 이상 감지 등 실시간 명령용으로 사용하고 HTTP는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내주는 통신입니다. 현장 관리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 스피드 기능과 현재 온습도 그리고 여기 컨베이어와 팬의 온오프 컨베이어 속도 제어 부분 비상 제어, 비상 정지 버튼 그리고 불량 감출을 하는 모니터링 그리고 여기 하단 로그에는 통신 연결 상태와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보여줍니다. 여기는 캡처 기능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 알트 히스토리랑 세팅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정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시리얼 패킷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이 스톱과 같은 상태 표시가 나타나고 그리고 빨간 LED로 표시가 나타나고 저희가 설정한 쿨타임 타이머가 시작이 된 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됩니다. 그 후에 그 타이머가 해제가 되면은 다시 조작 기능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패킷 구조를 보시면 STX, CMD, 데이터 그리고 EXT로 자체 프로토콜을 만들었고요. 시리얼 통신뿐만 아니라 TCP/IP와 HTTP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HTTP 포스트는 비동기 워커 스레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지연 시에도 UI가 끊기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웹에서 비상정지를 누르고 플라스크가 그걸 받으면 방금 말한 구조와 동일하게 실행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량 검출입니다. 현장 관리자는 센서 상태를 HTTP로 플라스크에 전송을 합니다. 플라스크에서는 이제 데이터 수신 및 저장 후에 현장 카메라로 다시 전송을 하고 현장 카메라에서 욜로와 오픈 CV로 영상 불량 검출을 실행한 다음 다시 그 불량 판정 결과를 플라스크 서버로 보냅니다. 그 플라스크에서 이제 다시 TCP/IP로 현장 관리자에 보내면 상태가 반영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후에 다시 라즈베리 파이로 제어 명령을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아까 보신 서버 모터가 실행되어서 불량품을 제거하고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및 설정 다이얼로그 부분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실행 시 로그인 화면이 먼저 뜨고 거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할 시에 다음 저희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정 다이얼로그 부분은 여기 시리얼 포트, 서버 IP, TCP, HTTP 포트를 여기서 직접 수정하도록 만들었고 여기도 온습도, 인계값과 쿨타임, 비상정지 쿨타임 시간도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재시작하지 않고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PDF 리포트 생성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경고와 위험 그리고 비상정지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여기 얼트 히스토리에 보시면 여기 경고와 위험 개수와 어떻게 이벤트를 저희 알림을 만들도록 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확장성을 생각해서 SQLite를 사용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PDF를 생성했는데요. 이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날 있었던 알림 이력과 온습도 통계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던 부분을 요약해서 PDF로 만들었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저희 로그인 아이디를 파일명에 넣어서 여기 날짜와 이제 아이디한 이름, 아이디명을 같이 리포트 명으로 생성을 해서 한눈에 알아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지은 팀원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플라스크 기능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인 기능입니다. 처음에 여기 현재 접속자 부분에는 실시간으로 로그인 할 시에 한 명씩 접속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를 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아이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시에는 로그인을 차단하고 로그인 중복 시에도 감지를 하게 됩니다. 로그인 중복 시에는 유저에게 사용 선택권을 제공이 되는데요. 그때 세션을 강제로 종료를 하거나 유지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서 온도와 습도, 센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장비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 제어라는 현장 관리자 시스템과 연결 관리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 제어라는 현장 관리자 시스템과 연결이 안정적이게 되어야 센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래 온도 추이와 습도 추이도 실시간과 날짜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때 소켓 IO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불량 결과 수신 및 전송입니다. 이때 불량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 카메라에서 정상과 불량을 전송을 받게 되면은 플라스크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 정상과 불량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불량일 시에만 제어 시스템으로 명령이 전달이 됩니다. 여기 표와 같이 시간별과 불량 문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시에는 현장 관리자 시스템에게 전송이 됩니다. 다음은 영상 프레임 및 판별 결과 수신입니다. 현장 카메라에서 프레임 단위 영상과 판별 결과 같이 하여 웹에 실시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 베이스 64는 이미지 데이터를 문자형 형태로 변환하여 웹에 바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TCP/IP 현장 관리자에게 명령 전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량 발생 시에만 장비를 제어하는 명령이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인하게 되면서 총 불량 개수와 총 정상 개수도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관리입니다. 관리자 권한 시 회원관리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시간 조회와 추가, 수정, 삭제 부분은 배치 요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배치 요청은 웹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아올 때 사용하는 HTTP 요청 방식입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과 같이 관리자 권한이 없는 일반 사용자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접근 제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채팅입니다. 실시간 채팅은 작업자 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는데요.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반으로 상대 사용자에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실시간 채팅도 소켓 IO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채팅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 부가 기능입니다. 채팅 부가 기능에서 파일 전송과 이미지, 이모티콘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미지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보낼 시 데이터베이스에 파일 경로로 저장이 되어서 그 파일 경로 기반으로 상대 사용자에게 보내지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팀장님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여기에 다른 사용자들을 집어넣어서 현재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온도와 습도가 추적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C에서는 지금 현장 관리자에서는 검증을 시작을 했고 검증이 될 시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와 신뢰도를 그려서 표현합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이는 온도 그래프는 날짜별 시간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불량률이 계속 시간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를 조절해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 비상정지를 시키면 환풍기 제외 모든 모터가 정지되고 MFC 그 현장 관리자 쪽에서도 빨간색으로 체크되어서 이머전시 스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관리자 쪽에서 회원 관리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전시 스탑이 타이머가 끝나면은 다시 현장 관리자가 온을 시켜서 다시 작동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비상정지를 눌러서 다시 여기서 정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파일을 주고받는 화면이고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열 수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머전시 스탑에 대한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온을 시키고
다시 검출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오프를 눌러서 비상 컨베이어 정지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비상정지 눌렀다는 것과 온도, 습도에 대한 위험값을 표로 나타내는 모습이고, 설정 다이얼로그를 통해 온도와 습도에 대한 인계값을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로그아웃을 누를 시 그때 특이 사항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 다음 관리자에게 넘겨줄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서로 주고받고 추가된 이모티콘 기능까지 하고 프로필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테마로 인해서 색깔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삭제된 메시지를 통해서 삭제가 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날짜별로 채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중복 로그인에 대한 알람이 뜨고, 강제 로그인을 하면은 원래 로그인해 있던 사용자는 로그아웃 처리가 되며 실제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하고 관리자만 이용할 수 있게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기술 스택입니다. 플라스크, MFC, C샵, 윈도우 폰, 라즈베리 파이 등 다양한 언어 및 프레임워크를 동시 사용하였고, 기술 숙달 및 연동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향후 사전 기술 조사 및 준비 기간을 확보하여 지원 최소화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욜로 데이터셋의 부족입니다. 세 종류 분량 검출 목표 대비 데이터셋이 많이 부족하였고, 욜로 검출 정확도가 많이 미달되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욜로 학습 대상을 두 종류로 축소하고 나머지 한 종류는 오픈 CV 색상 이상 검출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밝기, 대비 조절 등 데이터 증강을 통한 학습 데이터 확보 및 성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관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술 숙달 지원과 데이터셋 부족의 문제에 동시로 발생하여서 일정이 많이 좀 밀렸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 및 성실한 참여로 일정 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다양한 기술 스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설계 중요성을 체감하였고, 사전 구조 설계가 개발 효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CDR, TCP, HTTP를 역할에 맞게 분리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고, MFC에서 UI와 통신을 연결하면서 이벤트 처리와 상태 관리가 실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체감했습니다. 저는 분량 검출을 위해서 라벨링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수백 장이 되는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것과 욜로 학습의 그 속도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학습시킬 때 그 GPU와 CPU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 간의 연동과 타이밍 제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제어를 넘어서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C샵 윈폼으로 플라스크 연결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보낸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코드를 수정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코드를 구현하는데 어려운 경우고, 다른 팀원들과 협업을 하여 문제점을 해결했기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라스크를 처음 사용하면서 구조 이해와 통신 과정이 어려웠지만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통신 구조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과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네, 앞에서부터 받겠습니다. 네.
그 욜로 V8 사용하셨다 했는데 네. 어떤 모델을 썼는지 그리고 왜 그걸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그 욜로 V8이 이미지 그 렌더링하는 속도가 빨랐고 그 혹시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 N이 있고 S도 있고 M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 나노 스몰 메가나이트. V8 이렇게 좀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S 타입을 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좀 프로토타입에 좀 초점을 준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 중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제가 못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UI가 총 3가지를 구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 UI별로 혹시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순서도 보면서 아니 그 앞쪽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첫 번째 현장 관리자 화면에서는 그 라즈베리 파이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거나 아니면 온도나 습도의 값을 받아오는 그냥 옆에 두고 제어를 한다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로 네, 현장 카메라로 따로 제작한 이유는 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제작한 편이 큽니다. 카메라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욜로 모델을 로드하는 과정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쪽만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을 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네, 전체 관리자 쪽은 지금 저희는 하나의 공정으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공장을 가게 된다면 더 많은 공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의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제작했습니다. 사실 뭔가 그냥 3개나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가지고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없으면은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면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